4절에 무효와 취소 파트 있어요. 무효와 취소 파트. 이 문제는 법조문이 많지는 않아요. 간단한 법조문이 137조부터 146조까지 조문이 9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9개밖에 안 되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도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법 이 다음에 이제 배우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같은 문제인데 넓은 파트가 있어요. 범위가 좀 좁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도 출제비 좀 똑같아요. 그 때문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수단이시 하는 공부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양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리 파트는 교재 받으시면 한 30페이지 된다고요. 무효 취소 파트는 10페이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출제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비중에 맞춰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끝까지 알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근데 무효 취소 파트가 있는데 먼저 무효란 말이 있어요. 무효란 말이고 취소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무효라는 것은 어떤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은 된 거예요. 성립도 안 된 계약은 유효다 무효란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계약이 체결도 안 됐는데 체결도 안 된 계약 유효다 무효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성립이 됐고 성립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2월 15일 날 계약은 체결돼서 성립은 되었지만 성립한 15일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거. 이게 무효예요. 근데 취소란 말은 일단 계약이 성립은 되었어요. 12월 15일 날 성립된 계약이 일단은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가 취소권자 입에서 나 취소한다. 예를 들면 12월 24일 날 취소한다. 이 말이 떨어졌어요. 이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 소멸한다는 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소급이란 말이 들어가요. 소급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이 맺었는데 사기당해서 계약을 맺었어. 12월 15일 날요. 사기당을 깨달았네. 열흘 만에 나 오늘부로 이 계약 취소한다. 이 말 떨어지면요. 이 계약은 취소한 날로부터 이날부터 소멸한 것이 아니라 12월 15일로 돌아가서 계약이 체결된 날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소급표에 따라요. 그러면 취소한 날로 만약 시험 문제가 어느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한 날로부터 그 계약을 소멸한다. 취소한 날로부터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소급표, 과로 돌아가서 소급표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취소한다 말과 이제 흡사한 말은 철회한다 말이에요. 철회.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면 철회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월 15일 날 계약을 맺었는데 요 계약이 철회한 다음에 떨어지면요. 12월 15일부터 철회하기 전인 12월 23일까지는 유효하고 이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 장래를 향해서만 그 법률행위가 소멸하면 철회.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취소. 이건 소급표가 있고 이건 소급표가 없는 거죠.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회한 날로부터만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효하고 이렇게요. 자, 이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철회한 말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취소라는 무효가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무효 취소가 이제 비교되는 점이 있어요. 흡사한 용어지만 무효와 이제 취소가 어떤 점에 이제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일단은 유효하다가 취소한다는 말이 떨어져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거. 취소 안 하면요.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고요. 이거는 취소 안 하면. 이렇게요. 근데 무효는 주장권자.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장권자가 누구냐는 무효는 누가 주장하냐면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갑이라든가 을이 맺은 계약이 무효다. 근데 또 병까지 또 계약이 넘어갔네요. 병이 또 이 정화 때도 전매했어요. 4명이 등장해요. 이게 무효였다. 무효 누가 주장하는 거냐? 무효야. 얘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얘도 주장하고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어느 계약이 무효되어 버리면
특정인만이 무효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무효는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근데 민법 배울 때 취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취소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야. 이 특정이 누구냐?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정된 자만이 취소는 가능해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자는 누가 취소권자다 이다 배워보면 140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140조 딱 여기 딱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140조 한번 봐보세요. 취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 정해진 자만이. 꼭 140조 봐보세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는 제한능력자. 이 다음에 제한능력자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요. 자전거 한 대 샀어요. 핸드폰 하나 사왔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그 자신. 그럼 미성년자 자신도. 그 다음 나오던 아저씨, 저 미성년자입니다. 어저께 자전거 매매한 그 계약, 핸드폰 매매한 그 계약, 그거 취소합니다라고 무능력자,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요.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한 자, 의사표시한 자 또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한 자. 우리 배웠잖아. 착오, 사기, 강박. 그럼 몇 명이에요? 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다 의사표시한 자. 4명. 여러분들이. 이 4명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4명. 그 본인. 자신 4명. 그의 대리인. 우리 법정된 부모들. 미성년자가 핸드폰 매매했으면요. 부모가 와서, 미성년자 취소한다.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승계인이라고 이거 배워요. 승계인에 한하여 승계만이란 얘기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열된 사람.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한 자 본인. 그런 사람의 대리인. 그런 사람의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나열된 사람 말고는 누구도 취소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아무나 취소해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법에서는 딱 법에 규정된 이 4명이에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본인, 그런 사람의 대리인, 그런 사람의 승계, 이 3명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말고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과연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그럼 상대방은,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모두 주장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무효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 병,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게 무효가 됐어요.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무효를 누가 투자하는 거냐? 무효야. 이 무효는 누구에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 있어요. 이 다음에 배우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무효는 이 세상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보면 이 무효는 누구에게든지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다. 그런데 취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취소는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취소는 가능해요. 아무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특정이 누구냐?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 상대방도. 자, 이제 142조 봐보세요. 142조. 제 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아무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면, 여기 이제 142조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취소는,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요게 가능해요. 본래 상대방이 누구냐? 그러면 최초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어요. 최초 상대방. 무슨 말이냐? 아무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무효는 상대방이건 삼자건 누구건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다 무효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취소 배웠어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이런 사람 제한능력자라 불러요.
얘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자전거 한 대를 매매했어요. 하나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자, 상점한테. 자전거 팔았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자전거를 헐값에 사갖고 이 자전거 상점 주인이 이 중고차, 이게 원래 이 자전거가 한 30만 원 나가는 자전거인데 이걸 3만 원에 샀어. 3만 원에 사갖고요. 미성년자한테 매입해서 그 다음날 10만 원에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자전거 여기가 있어, 지금. 며칠 지나서 부모가 너 자전거 어쨌니? 이제 꼬아여라. 3일 전에 유일라고 팔아먹었대요. 부모의 동의도 없었잖아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령한 건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가자. 이 부모가 하더니 부모가 취소하려고 그래요. 얘는 미성년자다. 이 부모를 친권자라 부르는 거예요. 친권자가 얘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취소하려고 그래요. 자전거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취소한다고 누가 해야 되냐. 얘한테만 취소한단 말이 있는 거예요. 취소는 맨 처음에 계약 맺고 최초로 범행한 사람한테만 취소한단 말이 있는 거예요. 취소하고 이 취소한 다음에 이 취소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 여기 사가있잖아요. 자전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를 여기다 한 다음에 여기서 주장해서 저기요 당신이 자전거를 매입한 것은 미성년자가 매매한 것을 부모의 동의도 없이 매매한 걸 매입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 취소했습니다. 이 취소를 여기다 주장해서 자전거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올지언정 취소는 여기다 내용 증명 여기다 보내는 거죠. 여기다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취소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벌 원인으로 최초로 계약 맺고 최초로 법리한 사람 걔한테만 취소한단 말이 있고 그 취소한 다음에 취소한 걸 가지고 쫓아가서 제3자라 불렀죠. 3자한테 이 취소를 주장해서 이걸 찾아올 것이냐 못 찾아올 것이냐는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럴지언정 내용 증명을 여기다 보내고 소송하게 되면 소송 여기다 제기하는 거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안 그래요. 무효는 누구에든 다짐할 수 있지만 취소는 맨 처음에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취소한단 말하고 얘한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3자한테 집중적으로 취소야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효는 언제까지 무효를 취할 수 있냐. 무효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무효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란 법이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민법 배울 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이걸 불러요. 한 번 무효가 되면 시간이 민법에서 무효다 이 말이 떠지면요.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번 무효되면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무효지. 또 무효란 말 언제까지 주장하란 말 법도 없어. 그럼 한 번 무효되면요. 10년이나 20년, 30년 지나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고 한 번 무효되면요. 시간이 오래 시간 흘렀다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응? 그런데 취소는 안 그래. 이단 배워보면요. 취소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취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이 있다. 응? 즉 무한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 이 시간 내 취소하지 못하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정해졌냐? 140 이게 6조에 정해져 있어요. 딱 법에 정해진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자, 146조 봐보세요.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범행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법령이 한 날이 뭐냐면요. 계약 맺은 날부터 10년 지나면 취소 못해요. 얘가 미성년자가 자전거 팔아먹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한 계약 맺었어요. 강박당해 계약 맺었어요. 착오로 맺은 계약이지만 몇 년 지났다면 10년 지났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추인할 수는 3년 또는 범행 10년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이 기간 제한이 있다.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얘가 만약에 17살 때 자전거를 팔아먹었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그럼 얘는 언제 벗어나는 거야? 언제 성년되냐? 만 19세가 돼야 성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17살에 팔아먹은 것은 만 19살 2년 지나서 19년 성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된 날부터 3년 지나면 안 돼. 둘 중에 어떤 게 빠를지 몰라. 자, 보세요. 내가 수원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유흥업자예요. 근데 수원 역전파 김조폭이 일당한테 강박당해서 이 돈 많이 버는 영어권을 헐갑에 양도양수하는 길을 썼어. 어째 무서워서 강박당해서. 그게 언제였냐? 그게 2003년이었어. 2003년이었어. 그렇지만 강박당해서 헐갑 넘겼지만 뭐 무서워서 난 강박당해서 헐갑 넘긴 거 그거 취소한단 말 못했어 내가. 응? 근데 걔들이 2014년에 일망타진 당했어요. 일망타진. 일망타진. 더 이상 신변 안전 협박당하지 않아요.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2010년 벗어났잖아요. 그럼 벗어난 날부터 3년 내 취소하라는 건데. 근데 벗어났지만 이미 계약 맺은 날부터 2003년 계약 맺잖아요. 10년 지났잖아. 2013년 지났잖아. 그럼 취소 못하는 거야. 어느 기간이 빨리 올지는 몰라. 그럼 사기 강박 때 맺은 계약은 사기 강박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또는 계약 맺은 날부터 10년. 어느 게 빠를지는 몰라. 둘 중에 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이건 기간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왜 취소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효력이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한 번 취소는 영원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냐. 이 기간이 3년 또는 10년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유예지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완벽히 유예지는 게 되는 거죠. 왜 취소 못 하잖아요, 이제요. 그러면 무효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효력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한 번 무효는 100년 지나도 무효지. 시간이 지나도 유예진다는 얘기 아니라 취소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취소하지 못하고 확정적으로 유예지는 거죠.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만 봐주세요, 세 가지만. 이런 게 이제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요. 자, 그런 얘기들이 142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1조 봐보세요. 취소 효과. 그러니까 취소한 다음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겁니다. 처음부터라는 얘기 뭐예요?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맺은 처음으로 소급적으로 무효된다. 12월 5일날 맺은 계약 12월 23일날 취소한다음에 떨어지면 이게 언제로 돌아와서 무효가 된다? 12월 3일로 돌아와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었던 일이 된다. 그 없었던 일들이 소급을 한다는 얘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된다. 처음으로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제한 능력자는 저는 미승년 생각하세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할게. 어느 법률행위가, 어느 계약이란 말 쓸게요.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 취소됐어요. 무효가 취소되면 무슨 문제 벌어지냐? 그러면 부당이득.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벌어진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법률 부당의 반환이라 불러요. 그럼 보세요. 자, 계약금 걸고 계약서 썼어요. 그러니까 썼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대네? 그럼 무효가 되기 전까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준 것은 돌려주고 받은 것은 돌려주고 내가 준 것은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계약 기계 예를 들면 뭐랄까요? 납품계약을 맺었다. 기계 10대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게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저 일주일 뒤까지는 넘겨주기로 하고 한 대당 1,000만 원씩 총 10대 1억에 사고 팔기로 하죠. 계약 맺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또 1,000만 원 받았는데 기계가 또 한 대는 있어요. 10대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9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만들어진 건 일부는 가져가세요. 기계 한 대 넘겨주고 나머지 9대는 몇일까지 9천 치르고 넘겨주기로 이 계약 맺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네? 무효돼버리면요. 내가 넘겨준 기계는 다시 돌려받고 받은 돈 1,000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당의 반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계약이 무효돼버리면 무효되기 전까지 준 것은 돌려주고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 이 부당 반환. 또 취소가 됐어, 취소가. 만약에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뭐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5억에 사업 팔기로 하자 5천 걸고 뭐 중도금 치료와 잔금 치료하고 이렇게 맺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내가 착오로 맺은 계약이야. 난 너에게 기망, 사기당해 맺은 계약이야. 나 협박당해 맺은 계약이야. 취소한다. 이 말 떨어지면요. 취소되기 전까지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은 것은 돌려주고 준 것은 돌려받아야 돼. 어쨌든 여러분들이 민법을 볼 때 무효 취소 그러면 부당의 반환. 응? 이 돌려주고 돌려받는 문제가 꼭 벌어진다. 무효 효과 그러면 이 문제가 꼭 벌어진다는 거. 무효되기 전까지 취소 전까지 준 것은 돌려주고 받은 돌려주는 문제가 꼭 벌어진다. 그걸 부당의 반환 문제가 꼭 벌어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요. 나머지 얘기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볼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봐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기한 들어가면요. 제오죠. 조건기한은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조건기한 파트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총칙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굳이 떨어지는 데가 조건기한이에요. 조건과 요 기한 파트는 3년에 2번 정도 출제되는 비중이에요. 2번 정도. 그러니까 3년 시험 보다 보면 2번 나고 1번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래도 공부할 때 그냥 해마다 하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죠. 이렇게요. 조건기한 파트인데 여기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조건을 붙인다, 기한을 붙인다. 이 조건기한을 뭐라 부르냐면요. 법률용어로. 다 이게 일본이 한자 용어야. 조건기한을 부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부관. 이거를. 부관. 법률용어 부관 붙인다. 부관 붙인다. 부관이라 그래요. 근데 사회생활 때는 이걸 뭐라 부르냐. 조건기한 붙이는 남과 계약 맺을 때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계약 맺을 때 조건기한 붙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계약서 쓸 때 뭐 예를 들면 특약사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너 특약 붙였어? 계약서 말미에 특약 붙였다. 또는 너 계약서 단서 붙여 단서 조항. 너 단서 붙였어?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말미에 특약 붙인다. 단서 붙인다는 말을 부관 붙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관 법률용어로. 근데 이 특약사항이다. 단서 붙이는 것이 주로 계약 맺을 때 조건기한 붙이는 거예요. 주로 조건기한.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관이야 말튼 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기한에 불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군대 가면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 밑에 젊은 장교 부관이 붙어요. 부관이 하는 역할은요. 그 사단장, 연대장이 뭔가 할 때 옆에 붙어서 좀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관이다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약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내용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관이라 그러는 거. 그게 조건기한을 붙인다 그래요. 이렇게요. 자, 주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조건기한은 이게 이 자체가 주된 게 아니에요. 뭔가 주된 계약이 있어. 뭐 주가 되는 계약이 있어요. 이걸 주된 의사표시라고 해요. 주된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된 의사표시예요. 너에게 이 집을 주겠다. 응? 너에게 이 집을 주겠다. 좋다. 집 증여한다. 너에게 집을 주겠다. 이 집을 주겠다는 게 주된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네가 이번 25회 중에 시험에 붙으면 그럼 집을 준다는 의사가 주된 의사표시지만 네가 시험에 붙으면 이 조건이 붙은 거야. 응? 그래. 이 땅 우리 아버지께서 시골에 있는 2만 5천 평인데 마지 장남이 너에게 물려줄게. 내가 살아생전에 물려주는데 단 물려주겠다. 이 이면 너에게 주겠다. 이게 주된 의사표시예요. 단 지금 못 줘. 왜? 지금 주면 너 등기 넘겨주면 홀딱 팔아서 사업하도 다 날릴 테니까 내년 추석이 되면 그때는 이메일 주겠다. 내년 추석이 되면 이게 여기 딸린 종대 의사표시. 이게 기한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 조건기한은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요. 조건기한은 장래 사실을 붙이는 거예요. 장래 사실. 오지 않은 장래를 붙이는 거예요. 장래를 붙이는데 장래 이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기다리면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 기다리면 100% 이루어져요. 100%. 확실한 사실을 붙여버리면 이거는 기한을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보세요. 내년 추석이 되면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 내년 추석이 되면 그때부터 생활비를 주겠다. 내년 추석 와요 안 와요? 기다리면 반드시 오는 거야. 그럼 기한부 증여다. 기한부로 증여했다는 기한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래 사실이지만 이 조건은요, 불확실해요. 기다리면 반반에 반반.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지 않지 반반에 반반.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50% 반반이에요. 너가 이번 시험에 붙으면 이 너에 주겠다. 시험은 붙을수록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시험 봤다 반에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조건부 증여예요. 불확실하면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은 전 재산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재산을 주겠다. 이게 주가 되는 의사표시, 이게 지금요. 내가 죽으면 단. 그러면 이게 기한부 유증이냐. 이게 죽으면 조건부 유증이냐. 조건의 기한일까요? 기한이에요. 사람은 기다리면 반드시 죽어요. 100% 이루어져요. 이건 기한부로 주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같은 말 해도요. 내가 3년 내에 죽으면 전혀 너에게 주겠다. 자, 말하는 사람이, 조건 붙인 사람이 3년 내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사람 모르는 거야, 인생은. 그러면 이건 조건부 증여예요. 같은 말 하더라도요. 내일 비가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는 게 들은 의사표지만 내일 비가 와야 하나요? 올 수는 있어. 올 확률이 다 있는 거야. 올지 않을지 반반이 모르잖아요. 그럼 조건부 증여예요. 조건이에요. 근데 같은 말 하더라도 오늘 얘기했어요. 11월 18일인데 언젠가 비가 오는 날에 너에게 1,000만 원 주겠다. 언젠가. 기다리면 와요, 안 와? 비는 언젠가. 11월 올 때 12월에 올지 1월에 올지 2월에 3월에 올지 기다리면 반드시 와요. 그러면 기한부 증여예요, 그건요. 같은 말 하더라도 기다리면 확실하면 기한. 기다려도 반반이라면 조건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용어를 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기한은 100% 이루어지는 거, 기한은 제가 100%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조건은 반반이고요. 같은 걸 붙여도.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기하냐 그래요. 내년 추석부터, 그때부터 매달 생활비를 100만씩 보내주겠다.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기한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추석까지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내까지. 그러면 종기부 기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종기부 기한, 시기부 기한, 종기부 기한. 또 기한 얘기를 할 때도요. 기다리면 100% 이루어지는 게 기한인데 보세요. 날짜가 딱 박혀 있어. 내년 추석이 되면 집을 주겠다. 내년 크리스마스 날 1,000만 원 주겠다. 달력 펴보면 추석날, 크리스마스 날짜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딱 박혀 있잖아요. 날짜 딱 박혀 있으면 확정기한 이렇게 불러요. 확정기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는데 날짜는 언제 될지는 몰라. 자, 오늘 11월 달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언젠가 첫눈이 오는 날 이 집은 너에게 증여해주겠다. 소유권 넘겨주겠다. 첫눈 언제 와요? 기다리면 와요, 안 와요? 오긴 오는데 11월에 올지 12월에 올지 1월에 올지 2월에 올지 몰라요. 날짜는 불확실하잖아. 이루어지면 100%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날짜 박혀있지는 않잖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실제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 기한. 언제까지 그러면 종기부 기한. 그렇죠? 날짜 딱 박혀서 확정 기한. 이루어지지만 날짜는 불확실해. 그럼 불확정 기한 불러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어디가 나오냐? 이 다음에 조건이 나와요. 이거보다는. 지금까지 모든 출제된 문제가 조건 기한 문제가 14문제예요. 25번 시험 보면 14번 나왔는데 그중에 12문제가 조건 문제고 2문제가 기한 문제예요. 그 정도 비율이야. 거의 우린 조건이 나온다 봐야 돼, 이렇게요. 근데 또 조건을 배울 때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을 붙인 거냐? 이 계약 맺을 때 해제 조건을 붙인 계약이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굉장히 많이 쓴 용어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반반이에요, 반반. 이미 조건을 붙었던 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다. 기다려도 반반이에요, 확률이. 그럼 조건이에요. 근데 정지 조건은 어떤 게 정지 조건이냐? 현재, 말하는 현재. 조건 붙인 거야. 조건 붙인 사람 표의자라 불러요. 말하는 사람 표의자라 불러요. 표의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에게 이 집을 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표의자라 불러요. 그런데 조건을 붙인 남자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네가 중요시험에 붙으면, 예를 들면, 좋아,
네가 생활이 어렵다니까 생활비 대주지. 대주는데 그냥 못 대줘. 조건으로 대줄 거야. 말씀해 보세요. 네가 중요시험에 붙으면 10월달 시험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매달 생활비 200씩 보내주겠다. 붙으면. 그러면 현재 말하는 현재 조건 붙인 현재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응? 아버지 제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그래 오늘 지금 11월 달인데 2015년 네가 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10월달 시험에 붙으면 그때는 매달 생활비 200씩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시험을 봤어요. 드디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 붙을 수도 있고 불합격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붙었어요. 붙었다는 조건이 이루어진 거야. 성취되면 이때부터는 매달 200만 원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는 거지. 생활비 10달러 주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정지조건이란 말은 조건을 붙인 현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아무 권리 요청할 수 없어요. 아무 권리 요청할 수 없지만 기다렸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성취하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그날로부터 뭔가 효과가 발생하면 정지조건이다 그러는 거야. 정지조건. 근데 해제조건은 조건 붙인 현재는 효력이 있어요. 뭔가 권리가 발생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발생하고 뭔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있지만 만약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권리가 없어져요. 그럼 해제조건이라 불러요. 보세요. 아버지 제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보태주지? 잘 들어라. 보태주는데 네가 2015년 10월 달에 본 중개시험에 떨어지면 붙어 떨어지면 몰라. 반반이야. 기다려. 떨어지면 그때는 생활비 지급을 그날부터 중단하겠다. 잘 알아라. 열심히 공부해.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생활비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줘요. 주다가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 붙어 떨어지면 반반이야. 떨어졌어요. 그럼 그날부터 생활비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단되는 거지.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돈 주는 거야, 이건요. 자, 정지조건이라는 얘기 뭐예요? 정지조건은 현재는 아무 권리가 발생치 않은 권리가 없으나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이루어진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조건 붙였다 그런 거고요. 현재는 권리가 있어요. 줘요. 생활비 줘요. 근데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로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조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 부르는 거예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자, 용어 정도만 봐주시고요. 여기 뭐 특별히 지금 법조문은 크게 볼 거는 아직은 없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넘기시면 5페이지 보면 그 밑에 6장 기간이란 말 나오죠. 6장 맨 밑에. 기간 넘기시면 7장 소멸시효란 말 나오죠. 이런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103조. 민법 총칙도 103조부터 154조까지만 시험 범위야. 나머지 부분은 배우지 않아. 1조부터 이 법조문에 정리도 안 했어요.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법조문이. 총칙이라 하지만 103조부터 154조까지만 시험 범위야. 그럼 뒤에요. 155조부터 민법 총칙 184조까지 이건 시험 범위 또 아니에요. 요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기만. 모든 걸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정해진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요. 뒤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물권법 얘기를 좀 법조문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법조문 중심으로 하면서 용어 중심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공부 들어갈 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듣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한 번 듣고 들으면 그래도 상견례 끝나면 무효란 말, 취소란 말, 정지요건, 해제요건, 시급유기한, 종기유기한 이런 얘기가 낯설지가 않은데 정규 수업 들어가면 공부를 하시기 바빠갖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대충 아르라는 거야. 읽어가면서 아르라는 거지. 대충 아르라는 거지. 이런 거 따로 정리를 못한다. 근데 이렇게 한가할 때라도 한번 들어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